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수요일에 J리그가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에 7시부터 J리그 경기들이 있어서 J리그 총 4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1번 경기는 산프이로 대 나고야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적인 확률에서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확률은 우측에 메모장에 나와 있듯이 1번 경기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 국내 배당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이 많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배당은 산프이로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네, 산프이로가 정배를 받았는데 살짝 의아하긴 합니다. 지금 뭐 나고야가 지금 보시면은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산프이로가 10위고 나고야는 3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프이로 쪽인 홈팀인 산프이로에게 정배를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 산프이로는 2승 2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자비에르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고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나고야 쪽을 보고 있습니다. 나고야 쪽을 보고 있고요. 경기력을 보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뒷공간이나 역습, 뭐 중거리, 침투 이런 부분들이 좋고 마테우스 이런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공격력과 템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카나자키 선수가 지난 경기 결장을 했었고 찬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을 득점하지 못하면서 결정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산프이로도 일단 외국인 공격진인 뭐 페레이라, 뭐 비에이라 이런 선수들이 좋고요. 압박 후에 역습을 하는 모습. 결정력이 조금 아쉽긴 해도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공간이 없을 때는 크로스 공격을 하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의 스타일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일단 두 팀 다 템포도 그렇고 역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나고야가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모습에서 나고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대한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고야가 세트피스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봤을 때는 저는 나고야가 이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경기에서는 저는 산프이로의 패 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더가 정배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산프이로도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이번 시즌 봤을 때. 근데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팀인데 유난히 최근의 경기들을 봤을 때는 좀 결정력이 찬스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 쪽으로 나고야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산프이로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간바오사카 대 빗셀고베의 경기고요. 배당은 일단은 간바오사카가 당연히 정배를 받았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일단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 조금 이변으로 빗셀고베 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에 3승 2무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11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1승 4패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리그와 원정에서 2연속 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조금 승패로 나눠질 경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일단 간바 오사카가 11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간바 오사카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경기를 조금 이변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비셀고베는 뭐 어쨌든 뭐 더글라스나 이니에스타 선수 전방에서의 더글라스 그리고 중원에서의 이니에스타가 이제 이런 패스로 찔러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기동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제가 이변으로 보는 게 간바오사카가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볼백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번 시즌에 그런 뒷공간을 내주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또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과 이런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부분들은 이니에스타의 킥력으로 조금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을 잘 만들어내는 팀이기도 하고 의외로 뭐 가와사키도 잡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팀보다는 강팀 상대로 좀 좋았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비셀고베를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바오사카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지금 두 팀을 봤었을 땐 간바오사카도 뒷공간을 많이 내주고 비셀고베도 침투하는 선수들을 놓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제가 비셀고베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간바오사카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도쿄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배당은 일단 도쿄가 홈팀인 도쿄가 정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배당에서의 확률은 일단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경기는 정배로 도쿄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도쿄는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1승 4패로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2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3승 2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의 무승부가 없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포로가 지금 스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과 공간이 있을 때 좋은 도깨비 팀이어서 도쿄가 분명히 공간을 많이 내줄 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사포로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포로의 이런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사포로가 3백을 쓰면서 이런 측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요. 그리고 역습에 취약한 모습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쿄의 레안드로를 활용한 이런 공격에서의 빠른 템포, 그리고 전방에서의 용병 선수들의 공격진, 그리고 역습,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도쿄가 좀 손쉽게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점 기준이고요. 사포로도 수비가 불안하고 마찬가지로 도쿄도 수비가 좀 불안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의 경기보다는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만약에 도쿄가 선취골을 넣는다면 분명히 사포로는 라인을 더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도쿄가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쇼난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에서는 일단 요코마리가 정배를 받았고 배당에서의 확률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이 경기도 저는 조금 정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쇼난의 패를 보고 있고요. 쇼난은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2승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쇼난이 최근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좀 예전만큼 라인을 좀 수비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살짝 그 정도로 낮게 형성을 하진 않고요. 뭐 압박이나 역습 뭐 이런 뭐 크로스 뭐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패스미스나 이제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 경기도 골대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찬스를 굉장히 많이 내줬었는데 상대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잡아냈었던 쇼난이었고요. 요코마리는 공격은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은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주니오나 주니오르 이런 선수들이 공격이 굉장히 좋은데 수비적으로 공격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비적인 모습들을 쭈난이 노리기에는 그만큼 쇼난이 공격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쇼난이 혹여나 득점을 하더라도 수비적으로 단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요코마리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쇼난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 이 경기는 배트맨에서 3.5점 기준이어서 저는 3.5점이라면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지금 뭐 사실 뭐 요코마리도 찬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쇼나는 원래 공격적인 모습이 좋았던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3.5점 기준이라면 저는 4점까지는 조금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언더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핸디캡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는 쇼난이 분명히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요코마리가 그래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경기 끝에 요코마리가 1점 차로 그 스코어를 지키면서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산프히로 대 나고야 경기는 산프히로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 간바오사카 대 비셀고베의 경기는 간바오사카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3번 경기 도쿄 대 사포로의 경기도 저는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 경기 마지막 경기 쇼난 대 요코마리의 경기는 쇼난의 패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4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을 한다는 픽을 원래 하나만 공유를 드리는데 경기 수가 4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바오사카의 오버와 도쿄의 오버 이렇게 투폴 조합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뭐 2경기 다 저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5점 기준이라면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 자체는 좌측의 배트맨에선 2.4배당 그리고 우측의 인플레이에서는 2.5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에서 배당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픽은 첫 번째는 이제 산프히로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나고야가 저는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쇼난 대 요코마리에서 쇼난의 패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굳이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잘 조합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